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여러분께 다시 섰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참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정한 제목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의 공산화는 시간 문제다. 전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여러분 보세요. 미군이 나가자마자 그 20년을 나토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와서 그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군사훈련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나토군이 특히 미군이 나가자마자 하루아침에 저런 사태를 가져온 거죠.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만약에 우리나라에 미군이 나가면은 저는 아프간 사태처럼 공산화가 빨리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세계에서 모든 면에서 10번째 가는 그러한 강대국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군이 많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1975년 베트남, 이번에 아프간 사태, 다음에 위험한 지역이 어디겠어요? 저는 당연히 한국과 대만, 특히 한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위험하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만은 그래도 여러 면에서 단결이 됐어요. 특히 차이통이 거느리는 대만 경우는 중국 대륙과는 완전히 손을 긋고 독립을 위한 하나된 마음으로 투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내에는 제가 눈에 강조합니다마는 종북 세력, 친북 세력, 또 주사파, 이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속에서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미군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뭡니까? 또 민주당이 발표하는 게 뭡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쟁을 이젠 더 이상 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남북한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게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 평화협정도 체결했으니까 미국 사람들 당신 여기에 필요 없어. 물러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전 베트남 경우를 늘 생각합니다. 73년도 파리에서 미국의 키신저와 북베트남의 르덕도 평화회담을 했죠. 휴전협정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1973년 휴전이 체결이 됐죠. 그럼 휴전 상태로 머무려야 되잖아요. 전쟁은 더 이상 안 해야 되는 거라. 근데 75년 북베트남에 의해서 침공이 되고 남베트남은 공산화됐죠.
그게 휴전협정의 결과로 결국은 공산화되는 걸 봤어요. 그때 남비에트남은 또 비에트콩이 있었어요. 비에트콩은 북베트남과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비에트남 안에 부패 세력, 비에트콩 같은 그런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화된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비에트콩 같은 존재는 정북, 친북, 주사파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비에트콩들이 있어요. 루독도나 키신자는 그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래도 키신자가 바른 말 한마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비에트남이 망한 것은 한국에 있었던 이승만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 이승만의 존재를 잘 평가한 거죠. 우리나라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또 이렇게 맺은다 했을 때 미군이 다 물러갑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이제 군인 그동안 제대로 훈련도 안 하고 정말 군인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허약해졌어요. 그런데 인민군이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비에트콩 같은 세력들이 득세를 할 거고 많은 사람이 저는 희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희생되는 부류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바로 기독교인이. 북한은 기독교를 완벽하게 핍박하는 그런 나라로 전략을 했어요. 매년 기독교 자선단체에서 발표하는 기독교 핍박 국가들을 쭉 그동안 매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거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애독하는 디벨트지의 1월 11일자, 2017년 1월 11일자 세계 국가 중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50개국을 나열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핍박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소마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수단, 시리안, 이라크, 이란, 예멘, 에리트레아 이렇게 10등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17번에 들어가고 라오스가 24번에 들어가고 터키가 37번째로 핍박하고 중국이 39번째로 핍박을 하고 50번째 콜롬비아 이렇게 됐어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돼 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는 북한이 우리나라가 공산화됐을 때 제일 첫째로 희생시킬 대상이 누구겠어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전부가 희생되는 거예요. 거기는 애누리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 지구도 기독교인 중에도 이제 사상적으로 좀 갈라진 경향이 있잖아요. 여긴 사상이 갈라질 아무런 있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돼서 북한 이 기독교 핍박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산화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책을 쓰면은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걸 반대를 해야죠.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싶으면은. 왜 북한이 기독교를 그렇게 반대할까요? 전 저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19세기 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가장 우리 한반도에서 기독교가 발달한 지역이 평안북도, 남도, 황해도입니다. 그 중에도 평양이 기독교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만약에 북한의 기독교 선교가 들어오면은 공산주의는 완전히 망하죠. 자기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기독교인들은 쓸어버려야겠다. 북한에 있든 남한에 있든 가장 희생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죽는다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불교도 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종교는 하나의 탄압의 제1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책을 하는 정부가 있다면 제일 앞장서서 반대를 해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왜 이 기독교를 반대하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북한에 다시 기독교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다시 기독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평양에 다시 예루살렘화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경우 기독교 역사에 큰 사건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우리 남북한 관계에서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기독교의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저는 우리 통일 문제를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우리에게 공산화될 가능성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그런 정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귀중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제발 깨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됐을 때 그 다음엔 누가 희생의 대상이 되겠어요? 딱 어떤 순서는 없지만은 많은 지식인들, 또 많은 기업인들, 부자들은 도망가려고 그냥 아우성 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야 괜찮다 하고 그동안에 정북, 친북, 주사파 이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죠. 그들은 1년간은 써먹을 겁니다. 그러나 1년 후쯤 되면은 쓰레기처럼 청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 독일 문헌에서 그 소련 체제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1930년도에 스탈린이 일국사회주의를 논하면서 많은 반대 세력, 그 전후로 해서 약 1800만의 희생이 됩니다. 이것은 구락에도 나오고 있어요. 솔지니츠 구락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사회주의 헌법도 만들고 2차 대전에 이제 미국과 같이 승리를 했으니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일환에 의해서 한국전쟁도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스탈린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강철 같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숙청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반대파에 속하면 가차없이 숙청의 대상이 되죠. 그들의 세계소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또 김일성이 들어와서도 한 짓을 봐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충성 세력들도 하나하나 다 제거되잖아요. 북한의 장성택, 자기 형벌되는 김영남, 김정남 다 제거됐어요. 또 많은 군부 충성하던 사람까지도 그렇게 숙청하는데,
자, 그런데 남한의 이런 정북, 친북, 이 주사파시죠. 가만두겠어요? 가만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천주교회 뭐 정의구현 실현 뭐 한다고 그래요. 또 가짜 목사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용서가 될까요? 그들에게도 다 어느 정도 부려먹기는 숙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로 다 청소됩니다.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단적인 예가 바로 1950년 우리나라 유교가 일어났을 때 이 공산당의 두목이었던 박헌영이 북한으로 가가지고 유교만 일어나면 그냥 한 번에 혁명화돼 가지고 다 모든 것이 공산화된다. 그래가지고 김일성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스탈린도 만나고 모택동도 만나고 한국전쟁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무기를 대주면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6.25가 터진 겁니다. 이 박헌영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 정말이.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1955년 아니면 56년일 겁니다. 김일성이가 사형을 시켰죠. 그 죄목은 미국의 스파이 노릇을 했다. 이 점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많은 정북, 친북, 주사파 세력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마 그들도 알는지 몰라요. 또 모를 수도 있고, 젊은이들은. 다 속청의 대상이 돼요. 너희들 뭐 이렇게 했다 하지만 다 자본주의 물 먹고, 응? 너 목사였지만 다 그냥 그 헛소리나 하고, 응? 응. 예수 그래도 찬양하지 않았냐 이거야. 너희들 다 자본주의 물에 들어있어. 다 숙청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이런 얘기 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 사태, 아프가닌 이런 걸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걸 보면서 다음에 우리에게도 위험한 어떤 뭐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똑바로 우리가 차려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늘 얘기할 때마다 독일의 그 통일 얘기를 합니다. 독일 통일의 요점이 뭡니까? 1967년 나토의 이중 전략. 하나는 안보, 다른 하나는 긴장 완화 정책. 안보를 토대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대화를 했어요. 안보가 security first. 근데 지금 우리의 안보가 얼마나 흔들려요. 제대로 군사훈련이나 합니까? 미국은 물러가라, 종전하자, 평화협정하자. 또 우리 남한 내에 얼마나 많은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비에트콩 같은 세력들이. 그런데 미국이 물러가면은 공산화 안 되겠어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공산화가 되면 자기들도 마지막엔 쓰레기로 최후의 비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걸 내가 깨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위험한 정책을 해야 되겠어요? 절대 안 해야죠. 이번에 아프가니 사태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도 되고 좋은 점도 좀 있다고 봐요. 이젠 진짜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교훈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서의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 오히려 우리가 북한의 자유화를 이룩할 수 있고 북한에 다시 기독교를 들어가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보통 전쟁이 끝나면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근데 독일이 분단되고 백림이 분단되면서 평화협정이 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대체한 것이 1990년 11월 9일인가요? 아니 9월 11일인가? 그거 제가 가만히 있어요. 제가 1990년 9월 12일 2+4회담. 2는 동독의 외상과 서독의 외상, 그리고 4는 불란서,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소련. 그래서 2+4 회담으로서 1990년 9월 10일 이것으로서 독일이 통일되면서 2차 대전의 평화협정을 대체했어요. 이거 아세요? 모르는 사람 전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하에서 자유통일이 되면은 그 통일 하나 되는 것으로서 한반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필요 없어요. 바로 이런 면에서도 독일의 케이스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잖아요. 1990년 9월 12일 2+4 회담으로 독일도 통일되면서 2차 대전의 평화협정도 대체할 수 있다. 우리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공산화 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전 왔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체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공산화로 가자는 그런 구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지금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유통일을 할 경우 북한의 기독교가 다시 살아나고 중국에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야말로 그것이 국동의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마는 2차 대전 이후에 같은 가치 공동체를 갖고 있는 일본과 우리는 서로 친선을 해야 돼요. 과거에 독일과 불란서가 서로 화해를 하면서 하나의 동맹국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일본과 우리나라 다시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합니다만 앞으로 북동의 평화와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는 특히 여러 안보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그 하나로 대한민국, 일본, 미국, 삼국의 동맹을 일으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같은 가치 공동체, 옛날에 일본이 아니에요. 자꾸 일본을 그냥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일본을 그렇게 비판하고 지금 일본은 과거의 일본이 아니에요. 불란서 독일 관계도 과거의 그 관계가 아니라고요. 지금 독일과 불란서가 화해가 돼가지고 그 나라가 주축이 됐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견지되고 유럽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죠. 이번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는 아프가니아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우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돼요. 정전협정, 평화협정 부르짖는 이 사람들은 공산화로 가는 길로 스스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협력해서 되겠어요? 특히 기독교인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끌고 가는 이런
좌파 정부 절대 찍지 않기를 전 바랍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그거를 인식하고 여러분이 사느냐 못하냐는 그런 문제와 귀결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게도 좀 구독, 좋아요 이런 것도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도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